이 책은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돈인 사람들, 일단 부자부터 되어야 할 이유가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나는 먼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지혜에 관한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이 원칙들을 토대로 행동하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는 누구나 이 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한 쉽고 명료하게 쓰기 위해 노력했고, 이 책에서 언급된 행동 계획은 철저한 검증과 실제적 실험을 통해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다. 안녕하세요. 나로 사는 독서 마라톤 걷기 편의 지공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책은 월레스 위틀스의 The Science of Getting Rich, 한국에 많은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그중 빠체 출판사의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네, 이 책 유명하죠.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의 나폴레온 힐, 시크릿의 론다 버니 내 인생을 바꾼 책으로 꼽는데 정작 이 책은 한국에서 그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근본적인 이야기를 특별한 예시나 이야깃거리 없이 풀어놔서 그런 걸까 혼자 생각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정수만이 담겨 있어서 책이 굉장히 얇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경험이 많을수록 읽는데 깊이를 더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은 도서들 먼저 추천드리면 머니룰, 결핍이 아닌 풍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죠. 네, 그리고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 혹은 놓아버림. 이 두 책들은 더 사이언스 오브 게팅 리치에서 말하는 근본 물질, 이 책에서 말하는 근본 물질, 저는 이걸 참나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근본 물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풀어놓은 책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에필로그 대신 편역자의 말로 개괄적인 책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인상 깊은 구절 모음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절실하게 돌아보게 하는 월레스 워틀스의 강한 낙관주의. 그 배경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 녹아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특히 가난으로 자포자기하여 삶을 저버리고 싶은 유혹에 직면한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용기를 준다. 워틀스 자신도 실패를 거듭하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끝까지 낙관의 의지를 놓지 않았으며 말년에야 부자가 되는 원리와 방법을 확립해 크게 성공하였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는 존 록펠러나 워렌 버핏처럼 이른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를 가리키지 않는다. 이런 부자들은 처절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모든 것을 승자독식한 부자일 뿐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자는 치열한 경쟁에서의 승리와 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철저히 자신의 삶에 기반하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긍정의 힘에 대한 신념으로 현재의 일에 경쟁이 아닌 창조로 매진하면 누구나 올바른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미 온 우주와 세상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생태적 범신론과 퓨리터니즘이 결합되어 가장 건강하고 힘차게 내적 정신이 뻗어나가던 19세기. 미국의 많은 사상가들은 이 사실을 충분히 감지하였다. 특히 이 시기의 대표적 사상가 중 하나인 랄프 에머스는 워틀스에게 강한 영감을 주었다. 마음을 열어 세상을 둘러싼 신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기의 기운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워틀스가 발견한 비밀이며 진리였다. 이 책은 발간 이후 슈퍼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데일 카네기와 나폴레온 힐, 그리고 시크릿의 론다 버니, 내 인생을 바꾼 책으로 이야기했던 고전이기도 하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성공한 사람이 워틀스가 이끌어낸 원칙을 배워 실천하여 눈부신 결과를 얻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 책은 무엇보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을 염두에 두어 쉽게 쓰여졌으며 중요한 구절을 강력하게 반복해서 우리 마음에 강한 힘을 불어넣어 준다. 긍정의 반복은 일종의 만트라처럼 작용하여 강한 자기 암시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갖게 할 것이다. 네, 동마지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할 때 진동수를 높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주파수를 높여라, 의식 수준을 높여라, 이런 말들과 같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존재 본연의 사랑과 평화의 상태에 머무르고 굉장히 행복이, 지복이 가득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높은 에너지 상태라면 강한 실천과 강한 심상화가 자동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건 당연하겠죠. 모든 현상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세계는 100% 나의 주관이 만들어내는 만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불교의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긍정의 뜨거움이 전체를 관통하는 이 책의 감동적인, 감명하고 짧은 내용을 읽다 보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온몸으로 충만한 에너지가 퍼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나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강한 긍정의 힘을 배웠고 그 긍정의 에너지가 온몸에서 느껴졌다. 이 책은 삶을 힘차고 풍성하게 운영하기를 바라는 내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최고의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자, 그리고 오늘은 본문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몇 구절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될 기회. 처음에 기회를 빼앗겼다고 해서 또는 다른 이들이 부를 독점한 다음 그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접근을 막는다고 해서 당신이 영영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어떤 특정 사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길들은 얼마든지 당신을 향해 열려 있다. 제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갑자기 그 공장의 사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곧 공장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예컨대 넓은 농장을 사들인 후에 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다양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농장을 사들여 그 주인이 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가? 하지만 나는 그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겠다. 방법은 하나다. 즉, 특정한 법칙을 실천하기만 하면 당신도 얼마든지 농장을 소유할 수 있다. 네, 도대체 이 특정한 법칙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죠? 계속 함께 해보겠습니다. 기회의 흐름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각 시대마다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더 많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부의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누리고도 남을 만큼 풍부한 부가 존재한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미국에 있는 건축자재만 가지고도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워싱턴 DC 국회의사당만큼 크고 넓은 저택을 지어줄 수 있다. 또 효율적인 경작만 행해지면 세계 모든 사람이 입을 충분한 양모와 면화, 린넨, 실크를 직조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만족스럽게 먹을 음식을 생산할 수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의 공급량은 거의 무한하며 눈으로 볼 수 없는 공급량은 실제로 무한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는 하나의 물질에서 유래했으며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물질이 이 책에서 앞으로 말할 근본 물질, 이건 제가 해석하기엔 참나, 의식, 신, 전체, 큰 나, 도가사상의 도, 이런 것들로 바꿔서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의 물질에서 유래했으며 모든 만물은 그 물질에서 나온다. 새로운 존재와 형태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과거의 형태들은 해체되고 없어진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근본 물질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특정한 형태를 지니지 않은 이 근본 물질의 공급량은 무한하다. 우주 역시 근본 물질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우주가 창조되는 과정에서 근본 물질이 전부 사용되어 없어지지는 않았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만물들 사이의 공간에는 만물의 원재료인 근본 물질이 가득 차 있다. 이미 존재하는 것,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수만 배를 만드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런 후에도 근본 물질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자연에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 또는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한 부가 존재하지 않아서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에는 부가 무한하게 저장되어 있으며 따라서 부의 공급은 언제까지고 계속된다. 근본 물질은 창조적 에너지로 가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존재와 형태를 만들어낸다. 네, 이거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상태에서 행복해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화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건 나는 변화가 필요 없다라는 사실이고 또한 세상 모두가 풍요로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나에게도 풍요가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졌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필요한 재료가 생성될 것이다. 토양이 피폐해져서 음식이나 의복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면 토양이 새롭게 재생되거나 더 많은 흙이 만들어질 것이다. 인류 사회에 금과 은이 여전히 필요한데 땅속에 묻힌 금과 은을 모두 캐낸 상태라면 자연스레 더 많은 금과 은이 만들어질 것이다. 무형의 존재인 근본 물질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바에 맞춰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근본 물질은 결코 인간이 좋은 것들을 얻거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네,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일부 과학자들이 석유가 무한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이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이론이 생각이 나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이 이론은 아마도 시간이 검증해 줄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에게는 언제나 풍부하게 넘치는 부가 존재한다. 한 개인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그가 부자가 되는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형의 존재는 지적인 능력을 가졌으며 생각하는 존재다. 그것은 생명력으로 넘치며 언제나 더 커다란 생명력을 향해 나아간다. 보다 많은 생명력을 얻고자 하는 것은 생명체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구다. 우리가 지능을 높이고 인식의 한계를 확장하고 스스로를 보다 충만하게 표현할 방법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이 세상의 만물은 살아있는 무형의 물질에서 기인했으며 그 물질은 보다 충만하게 자신을 발현하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형태를 만들었다. 네, 우리가 만족한다고 해서 발전이 멈추는 것은 아니죠. 이 만족과 발전, 이 두 개의 균형, 미묘한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는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로서 언제나 보다 많은 생명력과 충만한 기능을 향해 나아간다. 자연은 생명체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존재한다. 자연은 생명력을 증진시키려는 강력한 동기와 욕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생명을 추구하는 모든 존재는 언제나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신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파괴하여 무효화시킬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부와 생명력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일은 절대 없다. 부의 공급이 부족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특정한 법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형의 근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앞으로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지혜의 3가지 원칙. 네, 이 장에서 말할 원칙이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각은 무형 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창조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다. 만물의 근원인 이 무형 물질은 생각하는 능력을 지녔다. 그리고
이 물질이 어떤 형태를 생각하면 그 형태가 실제로 생겨난다. 근본 물질은 그것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자연에서 목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와 과정은 근본 물질 내에 있는 생각이 가시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무형의 근본 물질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생각하면 그 형태가 되고 어떤 움직임을 생각하면 그 움직임이 나타난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사고의 세계에 살고 있고 그 세계는 사고하는 우주의 일부다. 움직이는 우주에 대한 생각이 무형 물질 전체에 퍼진 다음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생각하는 물질이 태양계라는 형태를 취했으며 지금까지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물질은 생각하는 형태가 되고 그것이 사고하는 대로 움직인다. 생각하는 물질이 다양한 천체들로 이루어진 태양계를 생각하면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들을 움직인다. 또 비록 수세기가 걸린다 해도 천천히 자라나는 떡갈나무의 형태를 생각한 다음 그 과정에 적절하게끔 움직여서 떡갈나무를 만들어낸다. 어떤 존재를 창조해내기 위해 이 무형의 생각하는 물질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일련의 운동 과정에 따라 움직인다. 물론 떡갈나무를 생각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자란 나무가 창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해진 성장 과정을 따라 나무를 생성시키는 어떤 힘과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도록 만든다. 생각하는 물질 속에서 어떤 형태에 대한 사고가 생겨나면 이는 그 형태의 실제적인 창조로 이어진다. 네, 아마 시크릿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우리나라의 꿈꾸는 다락방 도서에서 말하는 RMVD를 접해보신 분들은 이 개념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 법칙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가 원하는 일들을 상상하거나 글로 써보거나 그림을 그려본 적은 대부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비전보드를 작성해봤고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모든 바람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런 이유로 끌어당김의 법칙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말 그대로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법칙의 작동 과정을 잘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풍요를 느끼며 감사하는 것.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미 가진 듯이 풍요를 느끼고 나의 상황을 결핍이 아닌 풍요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나의 진동수를 높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풍요를 느끼며 감사하는 것. 이 짧은 문장을 매 순간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체계적이고 행동주의적인 자기계발서들이 나오곤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떡갈나무를 생각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자란 나무가 창조되지는 않는데 이런 시간차가 있는 덕분에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일들도 바로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에 대한 생각이 무형 물질에 각인된다고 해서 대번에 땅 위에 집이 건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작동하고 있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특정한 통로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서 집을 빠른 속도로 지어 완성할 수 있게 만든다. 만약에 그런 통로가 없다면 근본 물질에서 직접 집이 만들어질 것이다. 유기물과 무기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말이다. 어떤 형태에 대한 생각이 근본 물질에 심어지면 반드시 그 형태가 현실 세계에서 창조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이 손으로 제작한 물건은 그 어떤 것이든 처음엔 생각 속에서 존재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물건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은 손으로 하는 노동이나 작업과 관련해서만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 육체 노동을 통해 수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변화시키고 개조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무형 물질에 각인하여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다.
인간은 모종의 형태를 생각할 때 그저 자연에 존재하는 재료를 이용해 머리에 떠오른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뿐이다. 인간은 지금까지는 무형의 생각하는 물질과 협력하려는 시도를, 즉, 신과 협력하려는 시도를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았다. 신이 하는 일을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보지 못한 것이다. 인간은 육체의 힘을 사용하여 기존의 형태와 존재들을 변형시키고 수정할 뿐이다. 무형의 근본 물질과 교감함으로써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나는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먼저 3가지 중요한 원칙을 소개하겠다. 무형의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계의 모든 존재는 그 근본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서로 달라 보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요소들은 동일한 물질이 다르게 표현된 것일 뿐이다. 유기물과 무기물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형태들은 다른 모양을 띠고 있지만 동일한 물질에서 나왔다. 바로 생각하는 물질 말이다. 그 생각하는 물질이 무언가를 사고하면 그와 똑같은 형태가 창조된다. 네, 이런 걸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신의 통로가 된다. 이런 말들이 있겠죠. 인간 역시 생각하는 존재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근본 물질로 보내면 자신이 생각한 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 이를 3가지 핵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네, 이제 핵심 문구죠.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에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 말이 진실인지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고 묻고 싶은 독자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굳이 세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렇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 실제 경험과 논리적 검증에 의해 그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다. 형태와 사고라는 개념에서 거꾸로 추론해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근본 물질에 도달하게 된다. 또 생각하는 근본 물질에서부터 추론해 나가더라도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형태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에 이르게 된다. 무엇보다 경험과 실증을 통해 나는 이러한 추론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실천하여 부자가 된다면 이는 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된다. 만일 이 내용을 실천한 사람들이 모두 부유해진다면 누군가 실패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역시 내 주장이 옳다는 증거가 된다. 실패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 내 이론은 진실이며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방법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의 행동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낳은 결과물이다.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면 먼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원하는 바를 생각하는 것은 곧 외향이나 표면적 요소와 관계없이 진실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진실과 오류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눠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류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경험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인데 에고와 참나, 셀프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께는 이 문장이 가닿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보면 처음에 추천드린 머니룰이라는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에서는
모든 현실은 풍요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결핍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예시들로 풍요, 빈곤, 풍요의 결핍이죠. 건강, 질병, 건강의 결핍, 행복, 슬픔, 행복의 결핍, 명확함, 혼란, 명확함의 결핍,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기분이 나쁘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바란다, 나는 충분한 돈이 없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바란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른다. 풍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이 된다면 우리는 현실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낡고 보기 흉하고 고장이 많은 이 차가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의식적으로 바꿔보면 나는 튼튼하고 멋진 새 차를 갖고 싶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또 나는 뚱뚱해. 이런 것들을 나는 날씬해지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바꿔볼 수 있고 또 사장님은 내 가치를 몰라줘. 이 말을 나는 사장님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래. 이런 식으로 나의 말과 인식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바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외양이 유발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만 원하는 바를 생각하는 데에는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토대로 생각하는 일은 쉽다. 하지만 겉모습과 상관없이 진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고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서 힘들고 귀찮은 일이다. 특히 진실과 외양이 다를 때는 더더욱 그렇다. 세상의 모든 겉모습과 외양은 사람 마음속에 그에 상응하는 유사한 형태를 생성시킨다. 그리고 진실을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놓지 않아야만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다. 질병이라는 겉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결국엔 신체에도 질병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질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진실을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지 않는 한 말이다. 네, 이 책에서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진실을 보는 것, 풍요를 보는 것, 참 나를, 셀프를 바라보는 것, 진정한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겉모습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실은 건강이다. 마찬가지로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그와 똑같은 성질과 형태가 생성된다. 가난은 존재하지 않고 풍족함만이 존재한다 라는 진실을 생각하지 않는 한 말이다. 질병이나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건강이나 풍요라는 진실을 생각하려면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꺼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마음의 주인이 되면 운명과 불운을 해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려면 모든 겉모습과 외양 뒤에 있는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즉,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모든 만물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사실 말이다. 이 근본 물질에 생각이 담기면 그것이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또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근본 물질에 각인하면 그 생각이 형태를 취한 가시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일단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어떤 의심과 두려움도 떨쳐낼 수 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으며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법칙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이 법칙들은 너무나도 중요하므로 다시 반복하겠다.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에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것 이외에 다른 모든 법칙과 개념은 잊어라. 이 법칙들이 완전히 머릿속에 자리 잡아 습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마음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어라. 위의 세 가지 법칙을 읽고 또 읽어라. 한 단어 한 단어 마음에 새기고 완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깊이 숙고하라. 혹시라도 의심이 일어나려고 하면 즉시 억눌러라.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닫아라. 또 여기에 반대하는 내용을 설파하는 강연장이나 모임에도 가지 말고 다른 생각을 가르치는 잡지나 책도 펴들지 말라. 신념에 혼란이 생기면 당신이 기울인 모든 노력은 헛되고 무의미해진다. 네, 정말 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좋은 책들이 말하는 건 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나로 살아라. 이 말을 이제 다른 언어로 표현된 것이죠. 생명력을 키우는 지혜. 우주가 당신을 가난 속에 살도록 운명지었다는 생각, 또는 당신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주의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조금의 흔적도 남지 않도록 지워버려라. 생각하는 근본 물질은 만물에 내재하며 따라서 당신 안에도 존재한다. 이 근본 물질은 살아있는 존재다. 따라서 생명력을 높이고 증진하려는 자연스럽고 본래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력을 키우려고 애쓴다. 생명체는 산다는 행위 자체를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생명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식물의 씨앗을 생각해보라. 씨앗은 땅에 뿌려진 다음 자라나기 시작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수많은 씨앗을 만들어낸다. 생명체는 살아가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 스스로를 늘리고 키워간다. 언제나 더 크고 많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생명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지능도 이와 마찬가지다. 즉, 끊임없이 증가하고 커지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이는 금세 또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력과 의식은 계속 확장한다. 또 무언가를 학습하면 이내 또 다른 사실을 배우게 되므로 우리의 지식은 계속 증가한다. 어떤 재능을 개발하면 또 다른 재능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는 생명력과 확장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지니며 이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발전된 존재가 되게 우리를 인도한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발전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배우고 행동하고 발전하려면 그 과정에서 사용할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를 최대한 실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보다 충만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능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욕망은 발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욕망을 생겨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를 표현하려는 힘이다. 당신으로 하여금 더 많은 부를 원하게 만드는 힘과 땅에서 식물이 자라게 만드는 힘, 그 둘은 똑같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생명력, 보다 완전한 발현을 추구하는 생명력이다. 네, 이 문장이 이 일상에서의 만족과 감사, 이 두 가지와 개인적인 발전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인 생각하는 물질은 이처럼 모든 생명체에 내재되어 있는 본래적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즉, 이 물질은
온통 생명력을 키우려는 욕구로 가득 차 있다. 이 물질은 당신 내면에 더욱 많은 생명력을 불어넣길 원하며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길 원한다. 신은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신이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야만 삶에 필요한 다양한 수단과 물질을 갖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만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바라며 자연은 당신의 목적과 계획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당신의 편이다. 부디 이 말이 진실임을 믿으라.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당신의 목적이 우주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당신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수행하는 과정이며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단, 그 셋 중 어느 하나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살찐 돼지처럼 살기 위해 동물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삶은 결코 진정한 삶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육체적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일은 필요하다. 신체가 필요로 하는 바를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정신적 즐거움만을 위해서 지식을 얻고 야망을 충족시키고 남보다 잘난 사람이 되고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라. 이러한 욕구들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의 일부이지만 단순히 정신적 만족과 즐거움만 쫓는 사람은 불완전한 삶에 머물게 된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만족을 경험할 수 없다. 또 오직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선과 희생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영혼의 기쁨은 삶의 일부일 뿐 삶의 다른 영역보다 더 훌륭하고 고귀한 것은 아니다. 적절한 만큼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부를 얻고자 해야 한다. 주변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고 먼 곳을 여행하며 구경하고 정신을 살찌우고 지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부를 얻고자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라. 지나친 이기주의를 피해야 하듯이 지나친 이타주의 또한 경계해야 한다. 두 가지 모두 옳지 않다. 신께서 당신이 타인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길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남을 위해 당신 자신을 버리면 신의 은총과 사랑을 얻을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 그런 것은 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신은 당신이 스스로의 최대치를 실현하길 간절히 원한다. 이는 결국 당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다시 말해, 당신 자신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돕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다. 그런데 스스로를 최대한 실현하려면 먼저 충분한 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부를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은 마땅히 옳고 칭찬해야 할 일이다. 근본 물질이 지닌 바람과 욕구는 모든 만물과 존재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것은 모든 존재의 생명력을 키우기 위해 움직인다. 그 어떤 존재의 생명력도 줄어들게 만들지 않으며 모든 만물에 똑같이 내재하면서 풍요로움과 생명력을 추구한다. 생각하는 물질은 당신을 위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지닌 것을 빼앗아 당신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경쟁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려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창조하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남이 가진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다. 또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해 흥정할 필요도, 타인을 속이거나 이용할 필요도 없다. 적은 보수를 주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 필요도 없다. 타인의 재산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갈망할 필요도 없다. 당신도 남이 가진 것과 똑같은 것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다. 당신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 내가 말한 것과 반대되는 방법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안다. 그러므로 그와 관련해 몇 마디 해두어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승리함으로써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재벌이 된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산업 발전을 통해 인류 전체를 발전시킨다는 자신들의 고귀한 목적을 무의식적으로 근본 물질의 목적에 부합시킨다. 다시 말해서 록펠러, 카네기, 모건 등을 비롯한 비즈니스 거물들은 산업계를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신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루어 놓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대리인들은 계속해 나타나고 또 계속해서 사라질 것이다. 억만장자들은 선사시대의 공룡과 비슷한 존재다. 그들은 역사의 진화 과정에서 마땅히 필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들을 창조해 존재하게 만든 초월적 절대자는 언제든 그들을 소멸시킨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들이 진정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 부자들의 개인적인 삶을 살펴보면 종종 비참하고 불행한 측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남과의 경쟁을 바탕으로 획득한 부는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며 영원하지도 않다. 그 부는 오늘은 내 것일지 몰라도 내일이면 타인의 것이 된다. 기억하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경쟁하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부의 공급량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말라. 모든 돈이 금융 전문가를 비롯한 타인들에 의해 독점되고 통제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경쟁 마인드에 휩싸이게 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영영 사라지고 만다. 게다가 이미 시작된 창조적 움직임까지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땅속에 아직 채굴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금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만일 땅속에 금이 충분치 않다 해도 생각하는 물질로 인해 당신에게 필요한 양이 만들어질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돈은 반드시 생겨날 것임을 기억하라. 새로운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 1000명의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더라도 말이다. 겉으로 보이는 부의 양에 신경 쓰지 말라. 언제나 무형의 근본 물질이 창조해내는 무궁무진한 부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 부가 곧 당신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 어느 누구도 눈에 보이는 부를 통제하고 독점하여 당신이 부를 갖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당신이 집을 지을 준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가 집 지을 좋은 땅들을 전부 독차지해버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 대기업들이 가진 힘과 권력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그들이 온 세상의 부를 차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에게 패배하여 당신이 원하는 바를 잃을 것이라는 걱정도 버려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타인이 소유한 무언가를 쫓을 필요가 없다. 근본 물질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으며 부의 공급량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네, 이 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롭고 싶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네,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에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장이 넘어갈수록 이 뒤에 설명이 조금씩 덧붙는데요. 마지막 장에,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문장들로 풀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종합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물질의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 마인드를 버리고 창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경쟁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무형의 생각하는 물질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 물질은 경쟁이 아니라 창조적인 기운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받는 축복과 좋은 일에 깊이 감사해야만 무형의 물질과 온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감사하는 태도는 인간의 정신을 무형의 물질이 지닌 정신과 합일되게 만든다. 그래야만 무형의 물질이 인간의 생각을 받아들인다. 진실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늘 지녀야 무형의 물질과 하나를 이룰 수 있고, 그래야만 인간은 창조적 영역에 머물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이죠. 갖고 싶은 대상,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존재에 대해 선명하게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라. 그 그림을 굳게 간직하면서 원하는 바를 모두 내려줄 초월적 존재에게 감사하라. 마음속 그림에 집중하는 것, 또 굳건한 신념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원하는 소망이 무형의 물질에 각인되고 창조적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창조적 에너지는 발전과 성장 과정이 일어나게 돕는 원래 존재하는 자연의 통로를 통해 움직이며 산업 및 사회 질서 속에서 작동한다. 이 책에 소개한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은 마음속 그림에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된다. 이미 존재하는 상업과 사회 제도의 통로를 통해 원하는 것이 그에게 다가온다. 원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의 주인이 되려면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현재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해야 한다. 마음속 그림을 실현해 부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잃지 말라. 날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 그 자리에서 당장 하되 효율적인 방식으로 행하라. 언제나 자신이 받은 현금 가치보다 더 커다란 사용 가치를 상대에게 주어야 하며 모든 관계와 거래가 발전과 풍요를 향하도록 하라. 늘 발전과 풍요만을 생각하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기운이 전해져야 한다. 여기에 담긴 내용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 마음속 그림이 얼마나 선명한가? 의지와 신념이 얼마나 굳건한가?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가에 비례하여 당신에게 찾아오는 부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네, 이 책에서 사용한 단어들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반감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라토너 여러분들은 단어 너머의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 지도자들, 과학자들,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히, 간절하게 그리고 느껴라. 네, feel good. 좋은 기분을 느껴라. 그리고 그게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진동수를 높이고 의식 수준을 높이고 주파수를 높이는 건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느끼고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진동수가 높아지게 되면, 즉 에너지가 넘치게 되면 실행력은 자동으로 생기곤 합니다. 자꾸 그리려고 노력하는 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속성이 생기지 않고 행동하기가 어려워지죠. 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만 하면 몽상가에서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로 사는 구절, 인상 깊은 구절들 발췌해서 들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는 것보다 신과 인류에 대해 더 훌륭한 봉사는 없다. 부를 얻으려는 당신의 소망과 스스로를 보다 완전하게 표현하려는 우주의 소망이 같은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을 집중하라. 편지를 보낼 때는 당연히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는 문장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물질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각인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그 내용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막연한 소망이나 희미한 욕구를 보내면 당신의 창조적 에너지는 작동하지도 않고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지 않다면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하려 애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자극이 나침반의 바늘을 고정시키는 것처럼 당신의 생각을 목적에 고정시킬 수 있을 만큼 소망이 강해야 한다. 부자가 되려는 소망이 대단히 강렬해서 정신적 나태함과 안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 효과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믿음이란 자신이 보고 생각하는 것들에 의해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력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의지력이기 때문이다. 빈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선과 빵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각성과 깨달음이다. 당신이 진정 가난한 이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어라. 당신 스스로 먼저 부자가 됨으로써 그것을 입증해 보여라. 모든 만물에 내재한 진실을 보는 밝은 눈을 가져야 한다. 그릇되어 보이는 모든 외양 뒤에 존재하는 위대한 생명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 위대한 생명은 항상 더 충분한 발현과 온전한 행복을 향해 움직인다. 그 진실이란 바로 가난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부와 풍요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 자신을 위한 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생각을 과학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원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얻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의 힘을 활용하면 된다. 행동을 강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속 그림에 집중해야 하고 모든 신념과 의지를 거기에 쏟아야 한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 그림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여 머릿속이 그것으로 가득 차게 하라. 그 그림이 주는 밝은 미래상과 즐거움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떠올리기만 해도 충만하고 강한 에너지로 넘치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발전과 풍요라는 인상을 전달하라. 당신이 발전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당신이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발전하게 이끈다는 느낌을 주어라. 사업상의 이유가 아니라 사교적인 이유로 만나는 이들에게도 그런 인상을 주어라. 이런 인상과 느낌을 전달하려면 스스로 나는 발전과 풍요를 향해 가고 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런 믿음이 자신의 모든 행동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 네,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나로 사는 독서 마라톤 걷기 편은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라토너 여러분들 모두 온전하게 나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